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 바이든, 정말 사악한 리더 같은데요. 이제 캐나다 트러커들한테 밀리지 말라고 저스틴 트루도 총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요. 그래서 트러커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860만 달러 기프트 앤 거, 왜냐면 고펀미에서는 후원 못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트러커들한테. 그래서 Gives and Go라는 사이트에 860만 달러 후원금 모금했는데 이것도 계좌 동결시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 쪽에서요. 그래서 경찰들이 트럭 시위자들 트럭까지도 트럭을 빼앗고 그 다음에 운전수들 벌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대다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보도 안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트러커들 보면은 트러커들 보면은 85%가 백신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백신 접종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한 미접종자들이라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가짜뉴스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접종자가 아닙니다. 85%가 접종을 했고 근데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접종 의무화입니다. 접종 의무화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 럼버 영상들 보면 잘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캐나다 시위. 이 캐나다 시위가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가 과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냐? 저는 대단히 의심이 됩니다. 예. 다른 어젠다가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로버트 멀론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이클 이든 화이자 전 부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두 분 말을 믿습니다. 예. 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이 이제 일요일 LA 인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뭐 이제 1억 명 이상 시청하는 그런 대단한 이벤트죠. 슈퍼볼이.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특히 이제 그 로버트 멀론 박사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mRNA 발명가고 mRNA의 아버지입니다. 관련 특허 9개 취득하신 분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하버드 의대에 나왔는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어차피 거의 다 가짜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 나온 적 없다고. 맞아요. 의대 나온 사람 맞습니다. 거기서 트레이닝도 했고. 예, 다시 슈퍼볼 얘기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시위대가 이제 LA에서 시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빠르면은 이번 주말 계획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대는 LA에서 미국 동부로 이동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하는 의회 국정연설이 3월 1일로 잡혀 있거든요. 의회 국정연설에 맞춰서 워싱턴 DC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초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촉발된 트럭 시위는 현재 미국 캐나다의 주요 교역 통로를 막고 북미 자동차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시위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접종 의무화 강제하면 안 돼요.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젊은이들도 뭐 많이 죽고 성인들도 많이 죽고 그렇다면은 얘기가 다른데 근데 지금 이제 데스 데이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데이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자살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면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되고 이걸 로버트 멀론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인센티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원들의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 많을수록 돈을 많이 챙긴다는 거죠. 병원이. 그래서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로버트 멀론 박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방정부 CDC 차원에서 치료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리제너란도 있고 다른 얘기들은 안 할게요. 어떤 약들이 있는지. 멀론 박사가 얘기했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집에서 다 이걸 치료를 해버리면은 병원에 입원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못 챙긴다는 거예요. 결국 멀론 박사가 얘기한 내용은. 그래서 치료제가 있음에도 왜 이런 방역 조치를 할까? 왜 접종 의무와 백신 의무와 강조할까? 멀론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조치라고. Follow the money.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멀론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듣기 싫었겠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테크.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멀론 박사.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누가 죽었다. 근데 코로나 피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났다. 그러면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를 많이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에 따른 돈을 받기 때문에 대가가 크기 때문에 financial incentive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가 다 정부 편 들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가 뭐 멀론 박사 같은 분도 있고 뭐 마이클 이른 화이자 전 부회장 같은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많이 있어요. 이외에도 Frontier Doctors죠. 예, 시몬 골드 박사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다수가 정부 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있으면 재정적인 이윤을 볼 수가 있으면 코로나 사망자 많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음에 따라서 그 정부 지원 많이 받고 그러면은 이걸 거스른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앰베서더 다리는 미국 캐나다 교역의 30%를 담당하는데요. 방향 통행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예, 특히 중서부와 캐나다 자동차 생산 시설 타격이 심한데요. 예, 이 다리를 통과하는 하루 3억 달러 예, 교육품 가운데 3분의 1이 자동차 관련 물품입니다. 그래서 우회로인 블루와터 다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차량이 몰리면서 다리를 건너는 데만 5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물류는 사실상 완전히 스톱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는 온타리오주 오크빌 조립 공장과 윈저의 엔진 공장을 일시 폐쇄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미시간주의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그러죠. SUV 조립 공장 교대 근무를 취소했습니다. 토요타는 캐나다 공장 3곳에서 이번 주말까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태 해결을 위해 시위대 강제 해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타와 당국에서는요. 그래서 오타와 경찰은 자유의 수송 프리덤 컨보이라고 그러죠. 자유의 수송이라면서 도로를 막는 지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트럭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오타와 트럭 시위대는 프리덤 외치면서 마치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영화 브레이브하트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예, 우파 진영에서요. 프리덤을 외치면서 세 번째 다리를 막아섰습니다. 트럭 시위 확산으로 인한 혼란, 피해를 우려한 유럽에서는 아예 시위대가 수도로 진입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시장은 14일 일부 단체가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캐나다의 자유의 수송을 본딴 행렬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경찰도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이번 주말 계획도 시위 불허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도로를 차단하면 징역, 벌금 때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자가 면역 있으면
특히 이제 코로나 확진 돼서 회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항체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사람들도 백신 맞아야 되느냐 논란이거든요. 메인스트림, 근데 빅테크,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것도 논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체가 또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와중에 이제 급진 좌파주, 강성 진보주, 뉴욕의 이제 한 중학교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뉴욕 미들 스쿨 praises COVID vaccines. 그러니까 뉴욕 중학교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그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 연극을 한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 어린이들은 친구도 가질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연극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QAnon 비판하는 내용까지 같이 넣었다고 그럽니다. 이 QAnon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리누드도 QAnon 비판했습니다. 참고로요. 그러니까 Q 포스트를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론 와킨스가 얘기한 걸 비판한 게 아니고 QAnon. 그러니까 QAnon이면은 대다수 이제 그 한국 쪽에서는 보니까 그 미정겔이라는 사이트, 저는 뭐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누가 이렇게 제보를 해줬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QAnon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Real Raw 뉴스가 QAn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누드가. Q 포스트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Q 포스트도 기본적으로 음모론입니다. 론 와킨스도 기본적으로 저는 음모론자라고 봐요. 하지만 Q 포스트 내용상으로는 메인스트림보다 정확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 리누드가 그 리얼 라 뉴스 추종자들 비판을 한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Q 포스트 내용하고 QAnon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QAnon은 이제 그 힐러리 죽었다, 뭐 오바마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를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 음모론 쪽으로 이렇게 입문하다 보면은 그쪽이 마치 교과서인 양 헛갈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일부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방송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입니다. 워낙에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딱 리누드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을 한 겁니다. 리누드 자체도 기본적으로 Q 포스트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Q가 이제 그 개신교 메시지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그걸 비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Q 포스트를. 자, 이제 2024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2024년 되면은 바이든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재선이. 물론 본인은 욕심을 내겠지만 미국 정치인 중에 가장 그 야망이 큰 인물이 바로 바이든이니까요. 그 바이든이 끝까지 난 출마하겠다 그러면 아마 힐러리도 거기서는 이제 손을 들겠죠. 하지만 그 바이든 힘들어 보이고 카말라 해리스도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출마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거 투명성이죠. 일렉션 인테그리티를 어떻게든 그 경합주에서라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죠. Former Clinton allies recently speculated a perfect storm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에서 지금 워낙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무역도 안 좋고 그 가스비도 오르고 지금 트러커들 시위하고 있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힐러리한테 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한테도 어마어마하게 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모멘텀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바이든이 나름 잘하고 그렇다면. 바이든이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원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평균 지지율 그 Real Clear Politics 평균 지지율 보면 4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힐러리 클린턴 출마설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